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10월 19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오전 중에는 이제 오늘 증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신 분들, 기분이 좋았던 분들도 많겠지만 오후장이 이렇게 꺾이면서 사실상 다시금 우리 우울한 기분을 갖게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코스피의 경우는 0.56% 하락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94% 하락 마감하였어요. 원래 오전 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였습니다. 순매수였는데 이제 오후 중에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 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한 요인들을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중국의 주요 지수들이 좀 하락을 했다는 점, 아시아 주요국 중국의 지수가 하락을 했다는 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현상과 좀 동조화가 되면서 오후 중에 낙폭을 좀 키워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국이 CPI가 공개가 됩니다. 영국 CPI가 공개가 되는데, 자, 영국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듯 어떤 국가예요? 글로벌적인 금융시장에 계속해서 혼란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악재가 조금 이제 해소되는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금융시장에 혼란을 끼쳤던 국가예요. 최근에 이제 감세안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국가의 물가 지수가 발표되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다 고물가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에너지나 누력까지 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좀 확대된 내용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영국의 CPI가 발표가 됐어요.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영국의 CPI가 10.1% 전년 동기죠.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10%였어요. 전달 상승률이 9.9%였고 시장의 예상이 9.9에서 1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 상회를 하는 10.1%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9월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14.6%로 강하게 올랐다는 내용, 그리고 가구와 생활용품도 10.7% 올랐다. 이 두 개의 요인들이 지금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근원 CPI라고, 근원 CPI의 여긴 핵심 CPI라고 나와 있네요. 이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걸 뜻합니다. 근데 이제 6.5%로 이것도 역시 30년 만에 최고치로 집계되었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굉장하다 보니까 다음 달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얼마일지 좀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갈 것 같은데, 사실 0.75%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금 좀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영국이 기존적으로 금리를 가장 최근에 0.5%포인트 빅스텝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0.50%포인트 빅스텝 단행을 했고, 근데 이제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자이언트 스텝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당연히 물가 지수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려감을 갖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시간이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그 금리 인상의 폭이 깊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악재 반영을 맨 처음은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좀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좀 틈새 시장으로서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메인 모멘텀은 이거지만 여기에 따른 파운드화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에도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최근 흐름처럼 이런 구조들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악재 반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모든 이슈들에 있어가지고 100%라는 게 없어요. 100%라는 게 없어요. 자, 고용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 고용시장의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폭이 깊어질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라면서 악재 반영을 해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이건 좀 다른 예시일 수도 있는데, 자, 한국이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0.25%포인트에서 한국은행이 좀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0. 좀 더 조금 올리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호재죠. 고정 지출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자, 0.25%포인트 올린다고 하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왜? 미국과 미국은 계속 매파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금리 인상을 금리 차가 더 심화되는 내용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하지만 0.50%포인트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내용이지만 결국 환율은 떨어졌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뭐든 한 방향은 없다. 양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도 좀 그런 이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이 계속 단행이 되면은 어찌 보면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이슈 하나하나들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영국 CPI에 대해서 어떤 맹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막말로 다를 수도 있는 걸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FOMC 베이지북이 공개가 돼요. 베이지북 공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제 동향 보고서가 공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증시가 어떤 반응을 할지, 첫 번째가 영국 CPI에 대한 반응, 두 번째가 이제 베이지북 공개. 자, 그리고 내일 굉장한 큰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죠. 어디죠? 테슬라. 내일 증시는 세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좀 인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그나마 기대감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단기적인 기대감인데요. 단기적인 기대감. 11월 초에 연준의 FOMC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요. 그 직전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의 방향이나 이제 뭐 포워드 가이던스나 다양한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일단은 발언 자체를 안 하니까 매파적인 발언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뭐 매크로 변수나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둔해질 수 있는 가능성 정도도 우리가 좀 따져볼 수는 있는데 뭐 결국 시장의 큰 틀이 바뀐 건 아니고 단기적인 내용인 거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겠구나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